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조금은 우울해질 수 있는 그런 날씨인데요.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들 조금은 긍정적인 자세 갖추시면서 11월의 마무리 잘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12월 역시 계획 차근차근 잘 세우셔서 2021년의 마지막을 멋있게 장식할 수 있는 멋있는 미주은 패밀리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제는 아주 오래간만에 미주은의 라이브 방송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오래간만에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이라서 긴장도 많이 됐었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어제 방송을 위해서 본인들의 근심거리,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를 저와 공유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라이브 방송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대로 앞으로는 조금 더 여러분들께 좀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시킹 알파의 그 50% 디스카운트 쿠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의 정보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시킹 알파라는 웹사이트를 거의 매일매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같은 경우는 시킹 알파의 기사가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또 가끔씩 보내드리는 기업 분석 끝판왕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 주식 분석 끝판왕, 주식 배틀 끝판왕 이러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도 시킹 알파는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소중한 소스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이제 시킹 알파가 지켜보다가요. 보통 기업 같은 경우는 저한테 좀 컴플레인을 하겠죠. 왜 유료 그 구독자들만 볼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너의 컨텐츠를 만드느냐 이렇게 딴지를 걸 수도 있는데요. 시킹 알파 같은 경우는 저한테 오히려 파트너십을 제안해 왔습니다. 네 덕분에 시킹 알파가 한국에 있는 그 투자자들한테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면 어떻겠느냐 이러한 제안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킹 알파의 컨설턴트로 이번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킹 알파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제가 하게 된 거고요. 제 입장에서는 마음 편하게 시킹 알파를 이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컨텐츠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이러한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계신 분들이 시킹 알파를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이러한 교두보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까 합니다. 자, 그래서 그에 관련된 첫 번째 스텝으로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원하시면 시킹 알파 그 멤버십에 50% 할인을 받으시면서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이번에 열리게 된 거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만약에 많은 분들께서 시킹 알파 멤버가 되시면 시킹 알파라는 그 웹사이트를 100% 활용할 수 있는 활용법 역시도 앞으로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공유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요. 미준 패밀리 전용 50% 시크릿 지원금 사용하기라는 링크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50%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시크릿 지원금 사용 문의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 그리고 이번 그 시킹 알파 프로모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요. 이 링크를 통해서 저와 함께 일하고 계신 기획사 분들과 채팅을 하실 수 있는 이러한 그 커뮤니케이션 채널도 이번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미주뿐만이 아니라 미국 쪽에 굉장히 유명한 웹사이트인 시킹 알파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적절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길을 제가 좀 나름대로 도움을 드리면서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주은도 많이 아껴주시고요. 시킹 알파도 많은 분들께서 가입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의 실력을 나날이 쌓아가시는 이런 멋진 미주은 패밀리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미준 패밀리 분들 중에서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 날 줍줍을 많이 하신 분들께서는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주 기분 좋게 하루를 열고 되실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이요. 많은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S&P 500이 1.32% 올라갔고요. 다우존스는 0.68% 반등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나스닥이 가장 좋았는데요. 1.88%나 올라가면서 금요일 날 급락했던 것을 어느 정도 많이 만회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소형주가 들어가 있는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마이너스 0.18%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별 종목의 좀 모습을 살펴보면
살펴보면요. 지금까지 굉장히 추세가 좋았던 좀 모멘텀이 좋았던 주식들이 많은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리비안 같은 경우 6.81, 루시도도 6.46%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엔비디아 역시도 5.95% 껑충 뛰어오르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만약에 줍줍하셨으면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 이러한 그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G스케일러가 5.65%, 테라다인이 5.53, 로블록스가 5.47% 올라갔고요. 코인베이스가 5.34, 그리고 테슬라 역시도 5% 이상 껑충 뛰어오르면서 투자자들의 기분을 좀 업시켜주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술주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좀 상승세를 보였던 이런 주식들이 탄력을 받았다. 아무래도 아무런 이유 없이 주식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때는요, 올라갈 때 역시 추세가 좋은 주식들이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그 트렌드를 우리가 살펴보면 S&P 500 그리고 다우존스에 비해서 나스닥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래도 지금 경기 순환주라든지 가치주보다는 테크 주식들 그리고 성장주 위주로 조금 더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는 이제 오미크론의 향방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주보다는 아무래도 만약에 팬데믹이 조금 더 가속화되고 장기화되더라도 많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테크주들로 좀 투자 자금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기사는요, 연준의 포웰 의장이 이번에 오미크론의 등장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페드의 포웰 의장이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오미크론이 슬로우 리커버리, 우리의 이제 회복 속도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남겨줬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코비드-19의 케이스가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사실 오미크론이 나타나기 전부터요,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 바이러스의 그 델타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올라가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조금 악재가 있었던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가 발견이 된 거죠. 따라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두 개가 엮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리스크, 다운사이드, 줄어들 리스크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줄어드냐면요, 인플로이먼트, 고용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것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코노믹 액티비티, 그러니까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었는데 이거 역시도 좀 회복이 더디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인플레이션 역시도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웰 의장이 얘기하기를요, 지금 페드에서는, 연준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높은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지속되면서 내년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의견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요, 어떻게 보면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뭐 유럽 쪽도 하나 둘씩 록다운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외국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완전히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이 하나 둘씩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공급난의 문제는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공급난의 그 문제 때문에 일어났던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가능성, 그리고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면 페드의 그 연준의 의장은요, 약속을 했다. 뭐라고 약속했냐면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툴을 사용하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사용할 수 있는 툴을 다 사용하겠다는 얘기는요, 예를 들어서 테이퍼링을 지금 8개월에 걸쳐서 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거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3, 4개월 만에 테이퍼링을 끝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동안 좀 계획이 없었던 금리 인상, 기준 금리 역시도 빠른 시일에 올릴 가능성이 대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확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의 위협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줬는데, 포월 의장이 얘기하기를, 자, 컨선, 그러니까 근심거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근심거리냐면, 이렇게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사람들이 대면 근무하기를 싫어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 대면 근무라는 것은 직장에 출근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을 꺼릴 가능성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고용 시장이 계속해서 타이트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서 힘든 상황인데 점점 더 노동력이 감소될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 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서플라이 체인의 그 병목 현상도 역시 계속해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일할 사람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 계속해서 해결이 되지 않게 되면 역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장기화되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테이퍼링을 단축하거나 아니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실 서비스 업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국경이 만약에 좀 봉쇄가 되고 사람들이 이동이 둔화되게 되면 여행산업, 제가 몸담고 있었던 그 호텔 업계라든지 항공산업 그리고 크루즈, 갬블링도 마찬가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리테일 쪽에도 문제가 많겠죠. 이렇게 사람들의 왕래가 줄어들게 되면 서비스 섹터에서 상당히 많은 그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도 우리가 좀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거든요. 따라서 연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쪽만 그 신경을 쓰면 됐었는데 오히려 고용 시장에 이제 좀 안도감을 느끼고 있을 때 다시 악화될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연준이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으로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좀 지속적으로 이번에 이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모습을 좀 모니터링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마지막 그 비디오 클립 부분에요. 전문가 한 분이 등장을 하셔서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주식이 하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줍줍의 기회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줍줍의 기회가 리테일 쪽에, 리테일 섹터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온라인 리테일에 주목을 해라.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러한 메시지의 연장선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리테일 쪽이 좋다는데, 온라인 리테일이 좋다는데 어떠한 종목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가 여기에 관련된 소식 하나를 여러분들과 읽어볼까 합니다. 자, 이번 CNBC 프로의 기사에 보시면요. 리테일 스톡 중에서 위너를 가려낸다. 따라서 가장 좋은 리테일 주식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홀리데이 스펜딩. 따라서 이제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홀리데이를 즐기면서 많은 돈을 지출을 하잖아요. 자, 이러한 그 홀리데이 스펜딩이 2021년에 올타임 하이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역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지출이 높은 적이 없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펑펑 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2020년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번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에 그 미디테일 쪽의 매출은요. 약 8.5%에서 10.5%나 껑충 뛰어올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견을 안겨주고 있는 기관은요. 내셔널 리테일 페더레이션, 미국 쪽의 이제 리테일 연합이라고 보면 되겠죠. 따라서 굉장히 좀 믿을 만한 소스가 이러한 정보를 나누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스토어 쇼핑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얘기는 이제 오프라인 쇼핑이라고 보면 되겠죠.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 쇼핑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설지했다,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하지만 그 프리 팬데믹에 비해서는 약간은 감소한 추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쪽에 지금 쇼핑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늘었지만 2019년에 비해서는 약간은 감소했구나.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온라인 쪽을 보면요. 2020년에 작년에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보다는 약간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2019년에 비해서는 점프를 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좀 특징이 하나가 발견이 된다고 하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는 굉장히 좀 할인을 많이 해주는 굉장히 좀 바겐 세일로 유명한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기간에 보면 마크다운이 이제 할인을 해주는 걸 얘기합니다. 이 바겐 세일이 굉장히 좀 저조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정보를 나누어 주고 있는 기관은 제프리즈인데요. 제프리즈가 직접 한번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총 51개나 되는 리테일러가 어떠한 그 바겐 세일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세일 폭을 살펴보니까요. 작년 2020년에 비해서 동등하거나 아니면 로어 디스카운트니까 디스카운트율이 오히려 줄었다는 거죠. 모든 51개의 리테일러가 다 그랬답니다. 따라서 작년에 비해서 할인율이 굉장히 적어졌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나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업 입장에서는, 리테일 입장에서는 할인을 많이 해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장사가 잘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디스카운트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나중에 어닝 발표가 나올 때 마진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순이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와중에 굉장히 좋은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될 거냐면, 컨비니언 쇼핑 익스피리언스, 굉장히 좀 편리한 쇼핑의 경험을 안겨주는 이러한 기업들, 그리고 인벤토리에 강점이 있었던, 따라서 최근에 공급 라인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런 공급 라인의 어려움 속에서도 재고를 두둑히 쌓아놓고 있었던 그런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연말에 보일 것이다. 없어서 못 파는 일이 없을 거란 얘기죠. 이러한 주식들을 찾아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을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볼 때 가장 좋아 보이는 리테일 주식 6개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주식은 역시 아마존입니다. 자, 두 번째로 월마트도 나와 있고요. 세 번째가 타겟, 네 번째가 베스트바이 컴퍼니, 다섯 번째가 바스 앤 버디 웍스고요. 마지막으로 룰루레몬, 애슬리트카가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아마존의 주식만 갖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룰루레몬이라는 그 기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머지 주식 역시도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아마존에 관련된 소식을 살펴볼 텐데요. 아마존의 주가가 어제 시장에서 1.63%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마존의 주주로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것보다 이번 기사에서 훨씬 더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기사, 소식이 전해져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아마존이 될 것이다. 뭐가 되냐면 가장 커다란 미국 쪽의 딜리버리 서비스, 즉 배송 업체가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배송 그러면 보통 페덱스라든지 UPS가 가장 커다란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기업을 제끼고 미국 쪽에서 가장 커다란 배송 회사가 아마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요, 굉장히 좀 커다란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마존 그러면 이커머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쪽에 이제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새 이 배송 쪽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커다란 뉴스가 발표가 됐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아마존의 CEO, 그냥 전체 CEO가 아니고요, 월드와이드 전 세계 컨슈머 쪽의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CEO가 따로 있는데, 이분의 이름은 데이빗 클락입니다. 이 데이빗 클락이 얘기하기를 아마존이 온 페이스니까 지금 페이스를 지켜나가고 있는데, 어떤 페이스냐면요, UPS 그리고 페덱스를 지나서 서페스라는 거는 초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가장 커다란 배송 업체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늦어도 2022년 초까지는 이런 일이 발생할 거다. 따라서 몇 달 안에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올해 말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배송 업체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내만 보면 아마도 올해 말까지 가장 커다란 배송 업체가 되건, 아니면 늦어도 2022년 내년 초까지는 아마도 우리가 적어도 미국 내에서는 최대의 배송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굉장히 좀 커다란 뉴스를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비행기도 많이 가지고 있고 트럭도 많고요, 쉽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그 골목길을 다니는 작은 그 배송 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기업들과도 파트너십이 잘 결성이 돼 있기 때문에 배송 쪽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이커머스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게 단편적인 예로 이 에어플레인만 봐도, 비행기를 봐도요, 작년에 가지고 있었던 비행기 수가 70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정도가 되면 85대까지 비행기의 숫자를 좀 늘려나간다, 이러한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비행기의 수가 85대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잖아요. 따라서 아마존은 배송 쪽에서도 전 세계의 최대 기업이 될 날이 얼마 넘지 않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2019년에 이미 미국 쪽에서 네 번째로 커다란 배송 업체로 발돋움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19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전망하기를 아마존이 현재 그 전체 배송되는 그 패키지에서 58% 정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2021년
2021년 그러니까 2년 후에 2021년을 보면 그 패키지 중에 66%가 자체 배송으로 처리가 된다. 이러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러한 그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배송의 퍼센티지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커다란 수익의 증가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송업체로서 지금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기업이 된다는 것은 매출도 많이 늘어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이커머스에서 판매되는 물량을 자체적으로 배송을 마치면서 수익률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용적으로 많은 절감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배송업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직접 배송을 함으로써 이 비용을 큰 폭으로 줄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아마존의 총 수익률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마존의 총 수익률이 많은 폭으로 늘어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이 기사에서는요. 향후에 아마존의 매출뿐만이 아니라 순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사였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마존에 이어서 페이스북이 등장을 하는데요. 페이스북의 주가 역시 어제 1.47% 정도 상승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페이스북의 메타, 이제 메타가 정식 네임이죠. 메타가 딜레이를 한다, 지연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티커 네임이 MVRS로 변화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2022년 내년까지 연기가 된다. 이러한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페이스북의 정식 네임이 바뀌었죠. 메타 플랫폼이라고 부르고요. 아직까지 티커 네임은 FB입니다. 자, 그리고 이 메타 플랫폼은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모회사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은데 월요일날 어떤 발표를 했냐면 지연을 시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 FB에서 MVRS라는 티커 네임으로 변화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변화를 2022년 1분기까지 연장을 한다는 거죠. 원래 이제 계획대로라면 12월 1일이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FB라는 그 티커 네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요. MVRS로 바꿨어야 하는데 한 몇 달 정도 지연을 시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페이스북의 칩 이그제큐티브 CEO죠. 마크 저커버그가 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FB라는 티커 네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MVRS로 바꾸는 것은요.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기업이 얼마나 메타버스에 집중을 하는 기업인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소셜미디어 기업이 아니고 메타버스 기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만약에 12월 1일부터 좀 원래 티커 네임을 바뀌기로 했었는데 내년까지 좀 연장한다는 건요. 아무래도 하나의 그 이벤트랑 연결하기 위해서 조금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기대도 해볼 수가 있잖아요. 향후에 이제 페이스북 즉 메타의 플랫폼이 어떠한 그 메타버스 쪽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로쿠가 등장을 하고요. 이번 기사를 보시면 벤치마크라는 투자 기관에서 로쿠의 목표 주가를 이번에 제시를 했는데 무려 현재 주가에서 127% 정도 껑충 뛰어 오를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한 거죠. 과연 벤치마크라는 투자 기관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로쿠라는 주식을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벤치마크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푸싱백을 하고 있다. 이게 밀어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그 로쿠를 둘러싼 분위기가 너무나 좋지가 않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커다란 폭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그 부정적인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푸싱백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바이 레이팅을 다시 한번 주고 있고 굉장히 높은 프라이스 타겟 목표 주가를 이번에 설정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센티먼트라는 것은 주식을 둘러싼 분위기를 얘기하죠. 모멘텀을 얘기하는 건데 이 모멘텀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요. 메디아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지출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로쿠라는 기업은 광고 수입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데 이런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기업들이 돈을 많이 안 쓸 것으로 전망이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경영진에서 비저빌리티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로쿠는요. 어떻게 보면 주 수입원은 광고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제 광고가 얼마나 많이 붙냐에 따라서 매출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이 사용자의 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느냐, 그러니까 시청자 수가 늘어나느냐가 또 굉장히 좀 중요한 하나의 투자의 척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브스크라이버, 구독자의 수가 중요한데 구독자의 수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를 판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쿠는요 무료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볼 수 있는 이러한 플랫폼이거든요. 그런데 무료로 이 로쿠 TV를 보기 위해서는
셋업박스라든지 아니면 로쿠의 TV가 나올 수 있는 텔레비전을 사야 되거든요. 로쿠가 지원이 되는 텔레비전을 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판매가 돼야 되는 이 기기가 지금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발표가 났었거든요. 따라서 3분기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구독자 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방해 요소로 이번에 서플라이 체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이번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직접 한번 이 기관에서 체크를 해봤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을 체크했냐면 실제로 로쿠를 지원하는 TV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55인치 그리고 65인치 TV인데 이 TV를 사는데 문제가 있는지 공급난이 얼마나 나쁜지 직접 가서 현장을 체크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데 베스트바이 그리고 월마트 두 개가 이제 사실 가장 많이 그 로쿠의 기계를 판매하는 이러한 그 리테일이거든요.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는요. 전체 스토어 중에서 10% 정도만이 아웃 오브 스톡이다. 없어서 못 파는 상태에 있었고요. 나머지 90%는 문제없이 로쿠가 장착된 이러한 TV를 판매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월마트 같은 경우도요. 15%만 지금 재고가 없어서 로쿠 TV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었고 나머지 85%의 월마트는 정상적으로 로쿠를 지원하는 TV가 판매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사용자 수를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하드웨어의 판매에 문제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복합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해볼 때 우리는 지금 로쿠의 주식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 2020년 봄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 로쿠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생각을 했던 투자자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었냐면요. 컴피티션, 경쟁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로쿠가 레버리지를 쓸 수 없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경쟁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광고비를 많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므로 로쿠의 투자 가치는 떨어진다. 이러한 의견을 작년 봄에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지금 현재도 비슷하게 데자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벤치마크에서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벤치마크 역시도요. 컴피티션은 계속해서 뜨거워지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쿠라는 기업은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넓혀 나갈 것이다. 자, 그리고 도메스틱,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만 그럴 것이 아니고 해외 진출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두 개의 시장에서 계속해서 그들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키면서 꾸준한 상승, 꾸준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로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프라이스 타겟을 던져줬는데요. 무려 525달러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로쿠의 주가가 231이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한 127%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 투자 기관에서 프라이스 타겟을 줄 때는요. 그 기간을 1년을 봅니다. 따라서 로쿠라는 주식은 앞으로 1년 내에 127%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줄 것이다 라고 굉장히 좀 커다란 목표치를 제시를 한 거죠. 앞으로 과연 벤치마크라는 투자 기관에서 얘기한 것처럼 로쿠의 주가가 쭉쭉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일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가 좀 높아지는 이러한 기사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30일 일부 방송을 마무리할 차례입니다. 일부 방송을 마무리하는데 정말 적합한 기사 하나를 찾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근육을 좀 발달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이런 기사 내용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 보시죠. 자, 마켓의 스트래티지스트, 전략가죠. 마켓의 전략가들이 시작할 것이다. 그들의 전망치를 던져주기 시작할 것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내일부터는 12월이잖아요. 따라서 연말이기 때문에 2022년이 되면 주식시장이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그들 나름대로의 전망치를 던져주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들의 전문가들이 아마도 8%에서 10% 정도의 리턴을 예상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1930년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90년간의 미국 주식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9.79%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미국 시장은 10%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에버리지는 시노니머스가 아니다. 시노니머스는 이제 동의어란 뜻이거든요. 따라서 에버리지와 티피컬은 같은 뜻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평균과 전형적인 것은 틀리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미국 주식시장은 평균적으로 10%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전형적으로 10%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증거가 여기 나오는데요. 지난 91년 동안 어떠한 추세를 보였는지 분석을 해보니까요. 브로드 마켓 인덱스, 즉 이제 S&P 500을 얘기하는 건데
S&P 500이 8%에서 12% 정도의 수익률을 보였던 것은 91년 중에 단 4번에 불과하다. 이러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수치죠. 그러니까 91년 중에 한 4번만 빼고 나머지는요. 보통 12% 이상 아니면 8% 이하의 수익률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한 해는 20% 올라가고 다음에는 아예 수익률이 빵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40%,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0%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이거를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한 10%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 In the approaching new year,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2022년에도요. 아마도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걱정할 만한 그 근심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0%의 리턴을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년, 2년만 보면요. 사실 주식 투자는 답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이 좋으면 들어가는 시기가 정말 좋아서 투자하자마자 막 20%, 30%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주식 투자지만 또 운이 좋지 않게 내려가는 하락장에 투자를 한다면 아무래도 투자 시작하자마자 한 1, 2년 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을 볼 수도 있는 것이 주식 투자거든요. 따라서 그런 식으로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10% 쭉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요. 어쩔 때는 30% 올라가고 어쩔 때는 20% 떨어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멀리 봤을 때 평균을 내보니까 10% 정도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만한 이러한 욕심을 버리고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건강한 마음으로 조금 이제 참을성도 가져야겠죠. 그래서 좀 여유롭게 멀리 보는 이런 투자의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우리 자신을 상기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서 미주은 시청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투자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컨텐츠가 분량 관계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방송이 되거든요. 저녁 시간에 방송될 2부 영상도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